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김성태 증인 잠깐 나와주시고요. 제가 질문이 간단하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구치소에서 지휘인과 접견할 당시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달리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시죠? 증인은 오늘 오전에 검찰이 주변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하면서 협박 내지 압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맞죠? 주변 지인들 압박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400명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접견 녹취록에도 그런 정황이 곳곳에 보여요. 지금 PPT인데요.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또 내놓으라는 거냐. 구속영장 친다고 난리였어. 다들 나가라고 와서 협조해줬더니 그걸 또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널 또 불러서 협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각오하고 있어라. 걔네들이 정직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아마도 이제 검찰에 대해서 욕설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증인 2023년부터 2024년 증인의 출정 횟수거든요. 여기 맨 첫 칸 보세요. 184회나 불렀어요. 이렇게 검찰이 이 많은 횟수를 불러서 반복 조사하면서 증인의 주변 인사들에서 구속영장 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했을 때 마음이 아주 좋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지점에 대해서 억울함 호소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출정시키지 않겠다고 수용자 출석 요구 및 조사 지침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지침 위반하면서 수사한 검사들 감찰 지시하고 징계 조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뭐 이 사건 요것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점검 꼭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구자현 직무대행님. 제가 지난번에는 검찰이 공범 쪼개기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유죄를 빌드업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서 공범들에게 어떻게 면죄부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원지검은 2022년 11월 16일 금융강도원에게 쌍방울그룹 불공정 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이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자료 분석해서 회신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2달 뒤에 수원지검에 방문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후에 수원지검은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금감원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으로 조사 자료 제공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이 7월 17일 금감원에 증거인멸 등 우려를 표하면서 긴급조치를 요청하고요. 금감원은 이 취지대로 8월 11일 금융위에 쌍방울 비비안 광림 등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사건 긴급조치 요청을 했어요.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바로 다음 날 검찰의 긴급조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 홍보도 합니다. 이게 이제 증선위의 쌍방울 주식에 대한 긴급조치 결과 보고서인데요. 보시는 대로 주요 혐의사항, 부정거래 금지 위반,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상세하게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행님, 네.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23년 2월 우선 낮은 형량인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혐의만 일단 기소를 한 상태였거든요. 정작 그런데 패스트트랙까지 요청한 이 자료들에 대해서 2년이 지난 2025년 1월에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이후 요지를 제가 좀 봤어요. 대부분 사유가 증거 불충분이에요. 대행님, 네. 당연히 억울한 기소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기소는 증거에 의하는 게 맞습니다. 유죄 입증 의무도 검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했던 거죠? 자,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검찰에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 자료상을 포함해서 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금감원장님 말씀이에요. 대행님, 검사들이 자료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간담으로 대표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이따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갖고 가지 않고서 처분 사유에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라는 사유들을 불기소 이후 곳곳에 적은 것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이 있는 증거 자료도 안 가져가고서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 불기소한 이 상황, 검찰이 어떤 의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고요. 우리 청문회에서 방용철 증언으로 검찰과의 거래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이것도 영상 잠깐 볼게요. 시간이 가면 영상이 안 나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 그러니까 압박이 있었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 분위기가 좋고 이런 진술 나왔거든요. 이 증언 내용에 비춰보면 쌍방울 공무원들이 이화영 진술 모의 과정에서 회의 협박해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받아내자 나머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든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 김감원 자료누락 경위, 불기소 처분 경위 이거 정말로 즉각 감찰 지시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건 수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직무대행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정말 제가 오늘 꼭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검사들이 모두 인간할 때 선서하죠. 그렇습니다. 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인데요. 오전과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검사들이 이 몇 년간 벌여온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이 선서 내용에 부합합니까?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는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벌어질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게 참 답답합니다. 참담합니다. 네, 그래서 직무대행님과 지금 장관님 이 조사 과정, 우리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모든 위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 대행님 하신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국정조사 오늘까지의 결과들 종합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인권침해 TF라든가 법무부 자체 특별점검팀에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갖고 전반적인 여기 지금 나타난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가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태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대행님 예, 아니,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고 보고 내용이 그 금감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건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련 재판에서 최근에 그 금감원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들이 법원에 도착을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